자, 그래서 얘가 지금 해가 저렇게 있잖아. 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풀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좀 여기 또 센스 발휘하면 좋죠. 뭐냐면 x가 작거나 같다 쪽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야? a제곱이 뭐야? 4보다 크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왜냐면 부동간이 바뀌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가 작다 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이 부분이 양수라는 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맞잖아. 근데 만약 이렇게 넘겨서 왼쪽으로 x를 만약에 다 넘겼다면 이렇게 넘겼다면 얘를 풀 때 x가 작거나 같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게 뭐야? 음수가 돼줘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일단은 4-a의 제곱에 x는 크거나 같다 2-a고. 그럼 실제 연자 이거 풀 때 연자 a가 뭐야? a가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a가 뭐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이렇게 원래는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된다. 원래는. 알겠니? 얘가 0 되면 안 되잖아. 0은 a가 2든지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이 안 될 때가 이 케이스잖아. 맞지? 그럼 이 케이스 때는 얘가 뭐보다 클 때야? 음수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풀면 부등호 바뀌면서 뭐야? 내가 그냥 이래 적을게.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얘는 부등호에 안 바뀌니까 뭐야? 답은 1에 되겠지. 맞아? 이해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서. 맞지? 답지는 해가 이금으로 얘가 양수여야 된다. 그냥 바로 하고 풀고. 이것도 괜찮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2분의 1 되지. 맞지? 그럼 이제 요게 뭐야? 마이너스 1 되니까 a는 빼기 3. 빼기 3이 요 범위에 있는지 보면 있죠? 맞죠? 금방 내가 이 범위를 나눴는데 있잖아. 얘들아,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알겠지? 근데 아직은 이걸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 쳐. 알겠지?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를 그려,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0보다 크다면 뭐야? 요 부분이 양수고 요 부분이 양수잖아. 맞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은 뭐야? 가장자리 값이라 해. 가장자리. 네, 가장자리. 그래서 요게 이래 돼 있잖아. 이게 가장자리. 이거, 예. 알겠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 다음 만약에 x제곱이 0보다 작다고 해버리면 얘는 이제 이게 0보다 작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이 값이 되거든. 사이 값. 그래서 사이 값. 알겠니? 오늘 또 배울 거야. 오늘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서 저런 게 나오거든. 알겠지? 그래서 저게 2차 부등식 풀인 거야. 알겠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한번 가봅시다. 연립 1차 부등식은 쌤은 거의 설명을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그냥 부등식 두 개를 풀어가지고 얘들아, 연립 방정식하고 연립 부등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있잖아.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 xy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소거해서 푸는 거야. 근데 연립 부등식은요, 그냥 부등식은 무조건 미지수가 한 개야. 그러니까 한 개예요. 그냥 한 개. 그래서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 다음에 그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그냥 답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 그 다음에 그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그냥 그게 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딱히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공통 범위 찾을 때 있잖아. 요거 찾고 요거 찾는데, 물론 암산이 빠른 애들은 암산을 해도 되는데, 3보다, 자, 요 부등식을 풀면 x가 3보다 크다 돼.
요 부등식을 풀면 x가 3분의 11보다 작대. 알겠니? 그래서 좀, 책하고 잘 따라와. 개념이 중요한데, 나는 요즘 개념보다는 문제 위주로 좀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 알겠냐?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정리하기 바래.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부등식 요거 두 개를 풀면 요 부등식을 그냥 풀 수 있잖아. 누구나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3보다 크다고 얘는 뭐야? 3분의 13보다 작다가 나온대. 알겠지? 그러면 3분의 13이 3보다 큰 건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야? 3보다는 크고 뭐야?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거든? 괜찮니? 괜찮아? 근데 있잖아. 고등학교 문제를 여러 번에 연자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인지 고등학교 문제는 좀 복잡하게 나올 때도 많아. 그 복잡한 문제는 항상 왜 못 푸냐면 그냥 기본에서 충실하지 않았던 게 안 돼서 못 풀거든. 그래서 원래 이게 답이 나오는 것도 수직선에 원래 그려야 돼.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3도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얘가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범위 이렇게 답을 구하는. 알겠니?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항상 수직선에서 공통범위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같으면 양변에 뭐를 곱해서 10을 곱하고 얘는 최소 공배수인 뭐를 곱해서 12를 곱해서 푸시면 되겠죠. 맞죠? 문제 풀면서 정리합시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건데 뭐 요거 기억이 나겠지. 자, 우리가 방정식 A는 B, C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오케이? 시훈아, 니하고 도연이하고 과학 수업은 같이 듣나? 아, 그래서 니도 3시에 마친다는 거가. 니도 3시. 아, 그렇구나. 아, 똑같은 수업 듣구나. 그러면 얘는 뭐야? A는 B, A는 C, 혹은 A는 B, B는 C, 혹은, 요거부터 먼저 잡자. A는 B, B는 C, 혹은 A는 B, A는 C, 혹은 A는 C, B는 C. 요 세 개 중에 우리가 보통 편한 걸로 풀잖아. 방정식은. 그래서 보통 이런 방정식은 요 부분이 제일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걸 이용해서 풀지 않니? 맞지? 근데 요 부분이 간단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푼 게 좋고, 당연히 B가 간단한 걸 먼저 많이 쓰는 게 좋으니까. 요 부분이 간단하면 얘를, 맞지? 근데 부등식은, 기억나지? 부등식은 무조건 이것만 풀어야 된다. 이거 풀면, 이거는 푸는 게 아니다. 왜 푸는 게 아니냐면, 부등식은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지만 A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고. 근데 이거 풀으면 뭐야?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는 풀었어. 근데 B가 C보다 작은지는 모르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뭐야? A가 C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가 풀었지만 A가 B보다 작은지는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은 무조건 요거 두 개 풀고 이거 두 개 풀고 이래야 된다고. 알겠니? 부등식은 요 부등식을 푸는 순간 끝인 거야. 그냥 무조건 틀려, 그거는. 알겠지? 방정식은 상관이 없어. 알겠지? 부등식은 항상 요것만 해야 된다. 그것만 정리해. 그래서 키포인트의 부등식은 저꼴로 고쳐서 푼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특수의 예를 갖는 연립부등식은요. 그냥 해가 없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해가 한 개인 경우, 요거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해가 한 개인 경우는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케이스는 해가 무조건 한 개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가 한 개인 거는 여기 a가 있으면 a보다 뭐야?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답이 뭐야? x는 a. 알겠지?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뭐야?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으면 공통번 있죠. 맞죠? 근데 벌어져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거는요, 얘가 해가 없는 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알겠니? 그럼 얘는요, 여기서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오겠죠. 왜 4가지냐면요, 둘 다 등호 없어도 되고,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오는 게, 둘 다 등호 없어도 되고, 둘 다 등호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등호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 케이스 4가지 나온다. 알겠니? 근데 특수한 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해가 없는 경우는 똑같이 A인데 이렇게 되면 또 해가 없죠. 이렇게 돼도 또 해가 없죠.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a보다 작고 x가 a보다 큰데, 자, 우리 머리 좋나 보자. 이거 파란색으로 적을게. 천지한테 물어보자. 예성이한테 물어보자. 예성아, 이거는 케이스 몇 가지 있겠니? 이 케이스 4가지잖아. 이 케이스 몇 가지 있겠니? 역시 예성이는 맞췄어. 승부가 몇 가지 있겠니? 생각해봐, 승부마. 정환이 아는 것 같다. 몇 가지 있지? 3가지 있죠, 얘는. 이 케이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한쪽에만 등호가 있어도 돼요. 둘 다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되고, 정환이 딱 설명해, 나머지 애들은 내가 표정을 못 봤는데, 정환이 내가 딱 설명할 때 표정해 보니까 알겠다, 이 느낌 받아. 저게 중요하다가.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요렇게 3가지가 있어요. 해가 없는 경우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특수한 1차, 연립 1차 부등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그 밑에 이제 뭐 특수한 해를 갔는데, 그 밑에 그냥 요걸 적어놓고 그냥 풀라면 너네가 푸시면 됩니다. 풀이는 내가 안 할게요. 적으세요. 자, 내가 수학이 재밌는 이유 볼게. 요런 거의 케이스가 4가지가 있죠. 등호 둘 다 없는 거. 요쪽에 등호 있고 이쪽에 등호 없는 거. 이쪽에 등호 있고 이쪽에 등호 없는 거. 둘 다 등호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그럼 둘 다 등호 있는 게 해가 몇 개라고? 1개라고. 그럼 그걸 제외한 몇 가지? 3가지는 해가 없다.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게 재밌지 않냐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림은 비슷한 그림이잖아. 근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해가 몇 개야? 1개잖아.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해가 뭐야? 없는 케이스가 된다. 그럼 전체 케이스 네 가지 중에 여기는 해가 없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고 얘는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어차피 해가 다 없으니까 네 가지 다 해가 없고. 이거 특수한 일처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 나와요. 이거는 시험은 이 문제가 개념수가 좀 아쉬운 게 시험은 이건 절대 안 나와. 이건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여기 미지수 A 1에 돼 있어. 4가 A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 부등식이 뭐가 해가 없다고 해. 그러면 해가 없기 위한 A의 범위는 혹은 A의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없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부등식이 해가 없을 때. 오늘 내가 설명한 걸 내가 좀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부등식이 해가 없기 위한 걸 한 거지.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풀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위에 거를 먼저 풀면 위에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거든. 그럼 먼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야? 해가 없으려면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있으면 얘는 뭐야? x는 b보다 크거나 같은데 b는 1보다 커야 돼. 알겠냐? 근데 얘는 등호가 없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 되겠죠. b가 1이 돼도 상관없잖아. 알겠냐? 얘는 등호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양변에 4 곱하면 얘들아, 이반은 계산 좀 빨리 하자. 알겠지? 쌤 계산 속도 따라온다, 알겠지? 알겠지? 대한민국이 제일 빠를 거다, 알겠지? 따라온다, 알겠지? 먼저 좀 빨리 갈 거다, 오케이? 계산 못 따라오지 말고, 그 다음 너도 평소에 계산 빨리 해라, 알겠지? 빨리 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실력 없는 거다. 빨리 해라. 빨리 하고 실수도 하지 마라, 알겠지? 그런 거 있잖아. 빨리 하면 뭔가 실수할 것 같았고 천천히 계산하잖아, 맞지? 그건 실력 없는 거다. 그건 핑계다, 핑계. 빨리 하고 안 틀려야 된다, 알겠지? 야, 씨. 9년 동안 계산했는데, 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산하지 않았나? 올해 10년 차 계산하는 애들이잖아. 서당계도 3년이면 풍을 없는데,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계산을 했는데. 알겠냐? 자, 4 곱하자. 그럼 3분의 4죠? 3분의 4a. 그러니까 x는 1을 나누고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는 9분의 4a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지? 1 넘기고 3으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해가 없으려면 얘가 등호가 그러니까 해가 없으려면 얘가 뭐야? 9분의 4a 빼기 3분의 1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까, 아이가? 맞냐,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거 두 개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푸는 방법 설명할게. 항상 이거 두 개가 해가 없는 케이스의 그림을 그려. 그리고 부등호를 먼저 표시해. 얘가 커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등호는 있잖아. 문제에 따라 달라. 문제에 따라. 알겠냐?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고 얘가 해가 한 쌍이라면 등호가 있어야 되겠지, 또.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아는데 항상 뭐냐면 이거 두 개가 같아도 되는지를 생각해봐. 같아도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어도 되는지 그 생각을 하시라고.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같아도 상관없죠, 맞죠? 그래서 양변에 9 곱하면 그래서 A는 뭐야? 3보다 높다. 그래서
정수 A 값이 될 수 있는 건 3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냥 풀었는데 해가 없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냥 풀 수 있는 부등식하고 못 푸는 부등식 두 개를 줘서 걔가 해가 없기 위해서 녹화되고 있니? 그 내 말할 때 이거 막 이거 올라가니? 안 올라가면 말해라 알겠지? 녹으면 안 되니까. 저걸로 봐도 되잖아. 농담해. 이 도연이 얼치나 자도 좀 신기한 애다. 야, 형제가 그렇게 다르기 어려운데. 아이, 형은 좋은 쪽으로 좋고, 니 나쁜 쪽이 그런 뜻은 아니다. 니도 좋다. 좀.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는 게 해가 주어질 때 특수한 부등식. 이렇게 해가 주어질 때. 이런 게 시험 나오면 진짜 대박이지, 이런 거.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면, 나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있잖아. 30초에 푼다. 내가 푸는 방법 보여줄까? 나 이래 푼다. 여기 등호 있지? 맞지? 그러면 이거 이 꼴의 근이 이거겠지. 그럼 요 방정식 푼 게 B겠지. 그럼 B는 3이지. 얘 등호 없애. 그러면 요거 이 꼴의 근이 요거겠지. 그래서 여기 4분의 15 넣어서 A 찾으면 되지. 요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쉬워서. 내가 어떻게 푼지 알겠나? 아니, 여기 등호 없잖아. 등호 있잖아. 그럼 이 부등식은 풀었을 때 이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여기 B 넣으면 성립해야지. 맞지? 얘는 등호 없잖아. 그럼 이 부등식의 풀이가 이거 아니겠나? 그럼 여기 4분의 15 넣으면 A. 알겠니? 그래서 요 정도가 시험 나오면 있잖아. 한 30초 컷? 알겠니? 그것도 좀 생각해봐. 저거는 알아.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B는 뭐라고? 방정식 이거의 근이 B. 자, 먼저 요거는 방정식 뭐야? 근이 4분의 10. 나는 이래 풀 거라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와. 나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올 끼라고 생각해. 알겠냐? 그래서 둘 다 등호가 있거나, 둘 다 등호가 없는 게 나오겠지, 시험. 그러면 이제 뭐가 근인지를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만약 한쪽만 등호가 있고, 한쪽이 등호 없으면 그거는 뭐야? 30초가. 알겠냐? 그거는 이렇게 푼 것 자체가 바보다고, 바보. 알겠지?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모르잖아. 다 필기 다 했어요? 금방 쌤이 한 거 필기 다 했어요? 그럼 저 이런 거는 모르잖아. B가 위에 거의 근이었는지 밑에 거의 근이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맞잖아. 그다음 마이너스가 위에 거의 근인지 밑에 거인지 알 수가 없지. 와, 이것도 근데 금방 생각하니까 역시 똑똑한 애들하고 공부하니까 내 머리도 똑똑해지네. 이것도 알 수 있네.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5네. 이건 마이너스 3이네. 이거는 이거의 근이었겠네. 그럼 이거의 근이 B겠네.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거는 너무 뭐랄까, 위험성이 크다. 이거는 거의, 안전벨트 안 매고 시속 100km 달리는 거랑 똑같다. 이건 안전하게 푸는 게 맞지 싶다. 알지?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었더니 뭐가 되노?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건 성립 안 하지. 얘는 같아야지 성립하지. 이게 근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게 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마이너스 이러려면 얘가 마이너스 오고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안에 1에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같고, 이게 같다 했을 때의 근이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였을 때 성립 안 하잖아. 그럼 요 방정식 풀면 답은 뭐야? 빼기 3이잖아. 빼기 3 넣으면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빼기 3. 됐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뭐야?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그 다음에 는 5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1, 2. 그럼 이게 1이네. 그러면 A는 뭐야? 4. 그래서 A 4. A 빼기 B 하면 7.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네. 처음 알았다. 26년 수학하면서 처음 알았다. 알겠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네. 알겠니? 얘도 얘는 쉽지. 얘는 뭐야? 여기에 뭐 넣어야지 답이 나오겠노? 이걸 갖다 했을 때 빼기 3 넣어야지 답이겠지. 왜냐면 여기는 부등호가 없는 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했을 때 여기 4 넣으면 0 된다 해서 A, B 찾는 거지. 알겠니? 얘들아, 빠르게 푸는 거에 설명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너네 알지? 너네 중학교 졸업해서 행복한 게 뭐야? 서술형이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 서술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학교는 그냥 저게 수학적으로 모습만 안 되면 돼. 그러니까 승범아,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는 말인데, 승범이 네가 적은 답은 수학생 매길 때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많이 적어서. 그 다 읽어봐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적을 필요가 없어. 그냥 1차 풀면 돼, 그냥. 알겠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미 베스트야. 너의 풀이는 베스트였다고, 항상. 알겠냐? 근데 고등학교는 그냥 풀면 돼, 풀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것도 풀면, 얘는 풀면 2x가 넘어가면 빼기 4x고, 얘는 5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빼기 2x가 6이니까 x는 빼기 3보다 크지. 그러면 x가 빼기 3, 그럼 아직은 풀지 말고 아직은 놔두고 첫 번째 풀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b가 빼기 3이라는 걸 찾긴 찾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지? 맞잖아. 왜냐면 봐봐. x가 빼기 3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이게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두 번째 거 보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5x 플러스 5a가 10 곱했으니까 4x 빼기 2 더하기 20 되지. 그럼 얘는 x는 18 마이너스 5a이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빼기 3이 18 마이너스 5a보다 컸다면 얘는 뭐야? 빼기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8 마이너스 5a보다 뭐야?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해가 있겠니? 해가 없겠니?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니? 근데 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거 아이가. 그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게 뭐야? b고 요게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빼기 3이고 a는 뭐야? 4 이래 구하시겠지. 알겠니? 아까 맞잖아. 아까 답이 a가 4고 b가 빼기 3이었잖아. 그지? 오케이? 요 정도만 풀이해줘도 된다. 오케이? 아까 선생님 풀이 좀 이해 좀 한번 해보시고 알겠지? 자, 얘가 해를 갖지 않는데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오지. 이런 문제. 자, 그럼 느낌이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어요. 그럼 뭐야? 붙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뭐야? 붙은 거는 안 되고. 그렇게 기억하자.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붙으면 안 되고, 알겠지?
둘 다 등호 있으면 뽀뽀하는 건 안 돼. 얘는 하나는 등호 있고 하나는 등호 없으니까 뽀뽀하는 것도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위에 거부터 풀면 위에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맞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풀면 x는 뭐야? 2a 빼기 4보다 작다지. 아이씨. 카톡도 있고, 이제 쌤하고 친하잖아.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쌤하고 친하잖아. 너무 빠르다고 이야기해라, 알겠지? 쉬운 거는 빨리 할게, 알겠지? 오케이. 너무 빠르다고 해라. 알겠지? 금방 이거 바로 적어보기 때문에, 너무 빨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그냥 풀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얘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근데 등호가 해를 갖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뽀뽀해도 되고. 그러니까 2a 빼기 4는 2보다 작은데 뽀뽀해도 된다고, 붙어도 된다고. 그럼 이제 a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그림을 한번 생각해라고 알겠지? 오케이? 야, 정수가 한 개인 거 얘는 뭐야? 그냥 붙어야 되죠, 무조건. 무조건 붙어야 되죠. 붙고 무조건 포함해야 되죠. 어렵다. 이 문제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밀양 관내 기준에서는 지금 기말고사 단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게 하든 어디를 가든 지금 요거 끝나면 너네는 중간고사까지는 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중간고사까지는 다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까지만 계속 중간고사 이거 이상은 안 넘어가. 알겠지? 중간고사 보통. 자, 얘가 정수인 애가 한 개이며 등호가 있고 없고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느낌이야. 정수인 애가 한 개면 얘는 이 느낌이야. 여기서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이 느낌. 느낌을 먼저 잡으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정수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거든? 이 느낌? 이 느낌도 정수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아니, 한 개라고 한다면. 맞지? 그럼 만약에 요게 A였다면 얘는 A는 뭐야? 2랑 3 사이에 있는데 A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는 돼도 되지만 3은 포함이 되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니? 근데 만약에 이 느낌이면 이 느낌이면 A는 뭐야? 2랑 3 사이인데 이때는 A가 2가 돼버리면 2도 포함이 안 돼. 그때는 등호가 어디 쪽에 있어야 돼? 3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느낌이 정수가 한 개인 게 딱 요 두 개 느낌이거든? 요 두 개 느낌? 그래서 문제가 이거일지 판단해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만약 정수가 두 개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1 돼 있으면 얘네가 뭐야? 3, 4면 2, 3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해돼? 정수가 세 개라면 뭐야? 이런 어차피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겠지. 얘가 포함이 됐고 얘가 포함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느낌의 문제라고. 그래서 요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거든. 그래서 요 느낌이라는 걸 좀 적어놔라.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이거. 엄청 좋은 문제야. 도연아 잘 돌아가고 있어? 잘 돌아가고 있어?
선생님 말할 때 움직여? 그래프. 자, 풀어봅시다. 둘 다 안 풀리면 그거는 사고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려. 요 부등식이 둘 다 안 풀리면 사고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려. 그래서 위에 거 풀면 x가 2보다 크다고 나오겠지. 맞지? 그럼 2보다 크면서 정수가 한 개라면 상황, 이 느낌을 봐봐. 여기가 2보다 크다야. 그럼 이 3은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있으면 이제 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으면 얘는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이 안 되면서 a는 이렇게가 가는 거겠지. 4가 포함돼 버리면 뭐야? 정수가 몇 개 돼 버려? 두 개 돼 버리잖아. 근데 만약에 x가 뭐야? a보다 작다고 돼 있으면 그때는 이제 3이 포함이 안 되고 4까지는 포함해도 상관없죠. 4를 넘어가 버리면 뭐야? 3, 4 들어가 버리니까. 맞지? 지금은 이제 뭐야? 이 빨간색 케이스겠죠. 왜냐면 밑에 부등식에 등호가 있잖아요. 알겠지? 그거가 좀 생각인 것 같거든. 그 밑에 부등식 풀니까 다행스럽게 나 그냥 얘들아 이거 솔직히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렸거든. 근데 이 부등식이 이거네 그냥. 맞지? 그럼 빨간색 상황이 돼야 되니까 A는 3하고 4 사이에 있는데 3은 포함이 돼도 된다. 그래서 여기 정답. 알겠니? 안 어렵니 얘들아? 다행이다 야. 이거 엄청 어려워한다. 이거 8번 문제. 알겠지? 이거는 진짜 시험 나온다고. 정수가 10개 해도 상관없겠죠? 정수가 10개면 여기가 2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10개면 뭐야? 3부터 시작해서 10개는 뭐야? 어디까지 가야 되나? 3부터 시작해서 10개. 3부터 시작해서 10개 뭐야? 10 다음에 13이 아니고 12다. 왜 10이야?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B에서 A를 뺀 다음에 1을 더하잖아. 난 3부터 시작한다니까 3은 들어가는 거라고, 맞지? 3부터 12까지가 10개야. 알겠냐? 3부터 12. 3 해서 여기 12까지가 10개.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1부터 12까지 몇 개야? 12개잖아. 그럼 3을 포함하니까 3 앞에 몇 개 있어? 두 개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10개지. 그럼 이제 12하고 13 이렇게 되고 이제 12하고 13 사이에 이런 부등식이 뭔가 있어야지. 맞지? 그럼 내가 10개라 했으니까 A가 등호가 있었더라면 정답은 12까지가 가능한 거고. A가 등호가 없었더라면 정답은 뭐야? 13까지 가능한 거고. 어차피 A가 포함이 안 되니까. 요런 문제. 이게 10개일 때. 10개일 때 요거 이게 10개라고 해놓고 케이스는 요거 아니면 요거 요게 1번, 2번이고 요 그림까지도 좀 적어 놓았으면 좋겠어. 왜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지. 한 개는 쉽잖아, 얘들. 한 개는 쉽잖아. 아씨, 몸이 왜 이리 아파.
자, 그 다음에 농도 문제는 있잖아. 농도 문제는 중학교 기준에서는 교과서에는 아예 빠졌고, 교과서에는 아예 없고, 문제집에 있어서 이제 농도 문제는 내가 최근에 이제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풀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 고등학교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근데 모의고사는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르기는 좀 그렇다. 알겠지? 그러니까 농도의 개념과 소금 세 가지만 알면 되죠. 거속시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농도나 거속시 똑같다. 알겠지? 그러니까 농도는 용매의 양분의 용질의 양. 용매의 용질 알지? 혹시 어렵니? 용질은 물질이잖아. 용매는 물질에 뭐야? 뭔가 액체가 더해진 거 맞지? 그 정도 알지? 그러니까 소금물, 소금, 이게 설탕물일 수도 있고. 알겠냐? 아니, 소금으로 하자. 그냥 헷갈리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다.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지. 그래서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가 아니고 무슨 농도? 100분의 농도로 푸는 거죠. 맞지? 오케이? 적혀져 있죠, 여기 설명에. 근데 순서대로 적으려면 저거는 놓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먼저 소금물의 양을 소금의 양을 농도로 나누고요. 거기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00 하면 되죠. 맞죠? 소금의 양을 아니면 농도분의 100을 곱한다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소금의 양에 농도분의 100을 곱한다.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 거라고 믿을게요. 알겠죠?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중학교 때는 하도 안 배우니까, 이제는 하도 안 배우니까. 한 번쯤은 이제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의 비커를 썼는데, 섞었을 때, 중학교는 이 느낌이죠. 뭐, 9% 이상일 걸 구하라. 뭐, 그거 구하라 이건데, 고등학교는 뭐 프로 사이에 있을 거 구하라 이라는 거죠. 그럼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부등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연립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준은 중학교랑 똑같아요. 근데 중학교는 그냥 9% 이상이 구하라. 이 정도에서 끝인데, 고등학교는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그럼 14%의 소금물을 X라 하자. X 맞지? 맞지? 그러면 이제 300에서 X만큼 더해서 그게 곱하기 100분의 9.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쌤이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항상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해요. 항상. 그러니까 9%의 소금의 양은 300 더하기 x의 100분의 9잖아. 맞잖아. 그럼 11%의 소금의 양은 300 더하기 x의
100분의 11이잖아. 맞지? 그럼 이 소금의 양은 뭐야? 300g에서 뭐야? 100분의 9만큼 소금이 있었고, Xg에서 뭐야? 100분의 뭐야? 14만큼 있었겠지. 항상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돼. 그러니까 14%의 소금물을 Xg 넣었잖아. 그럼 Xg 넣었을 때 9%의 소금의 양은 이만큼 있겠지.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가 됐을 거니까. 그럼 100분의 9가 될까, 얘가? 그 다음에 또 Xg 넣으면 300 더하기 X에서 11%의 소금의 양은 뭐야? 100분의 11이겠지. 그러면 내가 새로 원래 있었던 소금의 양은 300 더하기 100분의 9였을 거고, 새로 넣은 소금의 양은 이만큼이겠죠. 그럼 그 양이 300 더하기 X g의 소금물에서 9%의 소금의 양보다는 크거나 같고, 300 더하기 X의 소금물의 양에서 11%의 소금의 양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 세워서 요거 풀고 요거 풉니다. 괜찮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16번 이것도 잘 나와요. 열량하고 단백질. 야, 416번 좀 별표 한번 치봐. 이거 애들 진짜 많이 틀리거든. 이거 혹시 틀리는 포인트 혹시 찾은 사람? 한번 읽어봐봐. 이게 틀리는 포인트를 찾아야지. 이걸 다시는 안 틀려. 찾은 사람 말은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의논 한번 해보자. 이 문제 그냥 식세우면 무조건 틀려. 주연이는 알겠다. 주연이 이까지도 쌤하고 했나? 아니잖아. 한 번 다 했구나, 니네랑. 쌤이 진짜 치매인가? 기억이 안 났다. 주연아, 내가 해준 건 맞지? 이 문제 왜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 틀리는 포인트 혹시 뭔지 알겠어? 찾은 사람. 예성이 찾았어? 이 문제? 도현이 찾았어? 식 세울 때 이 문제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도현아. 이게 보통 봐봐. 식품 이걸 X, 이걸 Y. 그래서 XY를 합쳐서 뭐야? 200g을 섭취하는데 해서 X 플러스 Y는 200이거든? 맞지? 근데 단백질을 얼만큼? 열량은 300칼로리 이상에서 120X 더하기 뭐야? 320Y가 300 이상. 알겠니? 그 다음에 단백질은 30g 이상이니까 20X 더하기 뭐야? 10Y가 30 이상.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바로 틀리거든. 예성아, 이게 틀린 식이라고. 이게 왜 틀렸지? 그렇지. 100g당 돼 있어, 이거. 잘 보면. 100g당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야? 1.2, 이거는 뭐야? 0.2, 이거는 3.2, 얘는 0.1 이렇게 하고 풀어요. 다 그래. 1g당 표 절대 없어. 절대로 없어. 알겠지? 고등학교 수학 문제 어떻게 장난치는지 알겠지? 요래 장난쳐. 너 알았니, 저거? 너 알았니? 너 알았니? 니도 식 1회 혹시 세웠어? 야, 거짓말 안 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는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공부에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세상에서 제일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가 뭔지 알아? 난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내가 만약에 너네들이 내 자식이라면 난 그거는 꼭 가르치고 싶다. 자식이 아니라서.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가 뭘 것 같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괜히 아는 척 하고 싶거든. 아는 척 하는 순간 있잖아. 그 문제는 틀린다, 무조건. 나 100 나눈다는 거 몰랐으면, 와,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거 진짜 내 몰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쉽네! 이러는 순간 걔는 100 안 나누게 되겠어.
문제 풀 때. 나는 그걸 정말 명확하게 구분해. 뭐 너네 아시겠지만 쌤이 성격이 좋지는 않잖아. 쌤 지랄이 맞잖아. 도훈이가 고개 끄덕끄덕했다. 학교 가서 좀 확인해라 알겠지. 아 쌤이 진짜 성격이 그래 좋지는 않거든. 쌤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싸움닭. 니 뭐 안 학하면 맨날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를 뭔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시받았다 생각해갖고 막 시비 걸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실제로. 근데 사실 그게 잘 통했지. 젊었을 때는. 그래서 쌤이 창원에서는 스타 강사였지. 지금 조정식이나 그 누구지? 그 조정식 보면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한 척 하잖아. 나 걔 보면 엄청 영어를 못 가르치는 사람 같거든. 엄청. 걔가 영어 설명하는 걸 딱 들으면 있잖아. 저게 무슨 영어고. 그러니까 이게 쇼가 중요한 거야, 그만큼. 쇼가. 진짜 영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명학 이런 사람 진짜 잘 가르치거든. 김기훈 이런 사람들 진짜 잘 가르치거든. 이제는 할배돼 갖고 하는데. 쌤이 3일 전에, 아니다, 일주일 전에, 아, 진짜 정승재가 잘 가르치겠지 하면서 정승재 강의를 내가 한번 들었다? 근데 진짜 너무 귀 아파서 껐다. 이건 소금하는 건지, 감 지르는 건지. 뭐라 설명하는지 야, 수학생이 내가 뭐라 설명하는지 모르겠더라, 해도. 저걸 좋다고 듣고 있는 인간들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진짜 쌤은 세상에서 요즘 제일 많이 걱정한 게 한국이 언제 망할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한국은 너무 거품이 심해. 알겠냐? 개나 소나 다 뭐 골프 치고 있고. 골프 치려면 힘들거든, 솔직히. 알겠냐? 너네 아버님, 어머니 골프 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다. 알겠지? 밀양에선 쳐도 돼. 왜냐면 밀양은 생활비가 별로 안 드니까. 알겠냐? 근데 서울에 가서 골프 못 친다고. 골프 치면 집 못 산다. 밀양에선 치셔도 돼. 왜 밀양은 집 사는데 3억밖에 안 드니까. 어머님 집 한 채 있으시잖아. 그러면 학원비 쓰고 나머지 골프 치셔도 된다. 알겠냐? 근데 내 친구, 내보다 월급 못 풀면서 다 골프 치시더라고. 그래갖고, 야, 이 한국은 진짜 조만간에 망하겠다. 내공이 없잖아, 내공이. 사람이 내실이 있어야지. 뭐 골프 치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막, 그게 멋있나? 아니다,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진짜 어렵다, 얘들아. 나는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라 생각하거든. 맞네. 배가 나갔네. 아이씨, 별로 안 어렵네. 이러는 순간 또 틀린다. 알겠냐? 내가 금방 너네들한테 물으니까, 알았나니까, 몰랐어요. 하길래, 와, 이 새끼들 진짜 대단한데? 이 생각이 든다. 내가 몰랐다고 하는 순간 난 너네들이 존경스럽다. 진심. 먼저 안 틀린다, 이런 문제. 알겠지? 잘 읽어라, 알겠지? 좋은 문제다, 이 문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절대값을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야, 세 가지만 외우면 돼. 일단은. 얘는 원래는 1에 푸는 거거든. 원래는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고 하면, 원래는 1에 푸는 거야. 얘는 절대값이니까 항상 절대값 안이 0 되는 걸 찾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저 0 되는 값이 뭐지? 0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를 나누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0보다 크면 얘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면 x가 뭐야? 2보다 작다야. 괜찮니? 괜찮니? 근데 있잖아, 얘들아. 항상 케이스를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요 상황에서 얘를 찾으라는 뜻이야. 그럼 정답이 이게 아니고 뭐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겠지. 얘들아, 이걸 수직선 나타내야 돼, 원래라면. 맞지? 근데 요 정도는 그냥 갈 수 있겠지. 그냥 가도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다면 얘는 뭐지?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다지. 그럼 요 부등식 풀면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거지.
맞니? 그럼 얘는 뭐야?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됐니? 오케이? 근데 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항상 중요해. 얘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항상 이거는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합범이야. 합범이. 즉 또는이야. 또는. 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자, 기억 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등식을 2번 풀었어. 그럼 2번 풀었으면 항상 그 2번에 무슨 범위가 답이었어, 얘들아? 공통범위가 답이었잖아. 맞잖아. 근데 이거는 공통범위를 구하면 공통범위가 없어. 왜 없냐면 한 개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고, 한 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래 되니까 공통범위가 없어. 그리고 왜 없냐면 동시에 못 푸니까 따로따로 푼 거야. 알겠니? 동시에 못 푸니까 따로따로 푼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항상 합범이야, 합범이. 그래서 얘를 풀면 얘 정답은 뭐야? 얘 또는 얘야. 알겠니? 근데 이게 뭐하고 뽀뽀하고 있잖아. 뽀뽀하고 있으면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자, 그래서 외우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면 얘는 사이값이 나와. 그래서 얘는 범위가 사이값이 나오는데 유튜브 좋더라. 쌤은 유튜브 수학을 왜 보냐면 이런 거 뭐야. 사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어떤 수학쌤이. 사이해서 사이값. 알겠니? 유튜브 좋더라. 자, 이제 크다 한번 가볼게. 크다. 그럼 크다는 얘는 뭐야? 그냥 2보다 크다고 나오지. 맞지? 그럼 크다는 뭐야? 그냥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지. 근데 봐봐. 0보다 크면서 2보다 큰 건 2보다 큰 거 맞아. 맞지?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맞다고. 맞지? 그럼 얘는 수직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고. 그럼 봐봐. 이걸 만약에 공통을 찾는다면 공통이 없다고 얘들아. 이게 공통이 어디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얘는 이게 그냥 답이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하시고 x는 2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값이라 했어 쌤이? 사이값. 그럼 사이에 벗어졌다 해서 이걸 가장자리 값이라 한대. 가장자리 값. 맞는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사이 값이 미더 인터벌이라고 배웠거든. 미들 인터벌. 미들이 중간이잖아. 가장자리가 익스테리아 인터벌 이렇게 배웠거든. 익스테리아가 인테리어라고 들어봤지? 인테리어가 안을 고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바깥 외장을 고치는 걸 익스테리아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걸 익스테리아 인터벌이라고 하거든. 인터벌이 그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정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장자리 값이라 한다고. 아 근데 참 유튜브 좋더라고. 이게 크다는 그래서 가장자리 값. 알겠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자는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이야. 모든 걸 이렇게 풀진 않아.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는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돼. 얘는 x가 뭐보다? 이 0대기 하는 게 뭐야? 이거 0대기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뭐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있잖아. 보통 크거나 같다 쪽에 등호를 써. 보통. 그거는 그냥 국룰이야, 국룰. 국룰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윤애한테 물으면 섭섭해요, 알겠죠? 국룰.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얘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서 요렇게 되고 3x 더하겠지. 얘들은 공식을 못 써. 왜 못 쓰냐면 공식은 항상 이 부분이 숫자여야 돼. 숫자가 아니면 공식 문제. 이 부분이 숫자가 자 저거나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공식 금지야. 공식 이용 불가야, 불가. 먼저 요 페이지부터 넘어가자. 공식 이용하는 거는 빨리 설명할 거니까.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니잖아. 맞잖아. 그럼 공식을 이용 못한다 해도. 공식은 숫자만 이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도 공식 이용 못하는데 이거는 공식 이용한 거야. 얘는 뭐야? 절대값이 2개 이상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공식 이용 불가야. 불가라고. 다 적어놔라고, 그냥. 먼저 저거부터 설명하자, 얘들아. 지금 마친 시간 다 됐는데, 너 과학학원 몇 시지? 1시 반이가? 알겠죠? 5분 안에 무조건 마칠게. 5분 줄 수 있나, 내한테?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이거 풀면, 얘를 풀면 얘는 뭐야? 아씨, 빨리 풀면. 얘가 x가 빼기 4분의 9보다 작대요. 그냥 빨리 풀게요. 그럼 얘는 빼기 2보다 작은 거 말까? 이거 정답 맞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얘를 풀면 얘는 뭐야? x 플러스 2는 3x 더하기 7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고. 근데 봐봐. 얘보다 작으면서 얘보다 클 수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여기만 있고 정답은 x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절대값 2개 있잖아. 2개 있으면 얘 0대기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얘 0대기 하는 거. 3. 그래서 수직선에 마이너스라고 3을 표시해. 그래서 케이스가 세 가지로 얘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 다음 뭐야? 3보다 크거나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절대값의 개수만큼 플러스 1개만큼 범위가 늘어나. 절대값이 1개면 2번 풀어야 되고 절대값이 2개면 3번 풀어야 돼. 절대값이 3개면 몇 번 풀어야 되겠니? 4번 풀어야 돼. 절대값이 3개짜리는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다고 봐봐. 절대값이고 숫자잖아. 숫자가 공식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x라 생각하면 돼. 얘를 x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무슨 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값. 얘는 사이값이기 때문에 뭐야? 빼기 3보다는 크고 2x 빼기 1이 3보다 작다. 요게 정답이라. 근데 찾는 거는 저게 아니거든. 뭐를 찾아야 돼?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서 이렇게 되고 2로 나눠서 이게 정답인 거지. 만약 이 공식을 몰랐더라면 요게 0대기 하는 게 뭐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보다 작을 때, 2분의 1보다 클 때 두 번 나눠서 풀고 그거 두 개의 무슨 범위? 뽀뽀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뽀뽀 범위. 그럼 그게 너무 귀찮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빨리 설명할게. 얘는 공식만 일단 외워보자. 중간에 절대값이 있고 세 개짜리잖아. 얘는 답이 이거야. 그대로 하나 또는 부호 바꿔서 앞뒤 바뀐 거. 요게 정답이야. 요게 정답이야. 정답이 이거야. 그러니까 공식 그냥 여기 적혀져 있을 거야. 여기 적혀져 있잖아. 그대로 하나 얘 부호 바꿔서 앞뒤 바뀌고 부호가 바뀌니까 당연히 b가 더 작은 값이겠지. 그리고 밑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돼 있어. 관심 있으면 꼭 좀 스스로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네. 설명은 다음 시간에 꼭 더 할게요. 그럼 먼저 요 문제는 뭐야? 3 절대값 x-1이
이런, 보니까 그대로 하나, 그대로 적고, 요거는 그대로 적고, 숫자들 구호 바꿔서 앞뒤 바뀐 거. 그래서 요거 풀면 x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고, x는 뭐야? 빼기 4보다는 크고 빼기 2보다 작다. 이거 또는으로 무조건 연결돼야 돼. 요게 답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2차 부등식까지 전부 다 했고요. 2차 부등식 앞 연습 문제까지도 전부 다 푸세요. 주말 동안 다 하세요. 이거는 숙제도 미루지 맙시다, 이제는. 이제는 미룰 이유가 없다. 알겠지? 무조건 다 하세요. RPM도 2차 부등식 앞까지 그냥 다 하세요. 알겠죠? RPM은 한 목요일까지 해줄게요. 알겠죠? 다 하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다, 얘들아. 완전은. 너네는 공부만 해야 돼.